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베스트셀러죠. 보수의 민낯 저자이기도 한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요 생방송이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이슈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말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는 정권 심판을 촉구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생의 상징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후 10시 40분 생중계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LH 사태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이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밤 MBC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첫 토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크게 한 가지로 잡았습니다. 미리 보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인데요. 자, 오늘 토론 어떤 이슈가 가장 쟁점이 될까요? 장 소장님. 전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곡동 땅과 도쿄 맨션 이거 내곡동과 가지고 상당히 도쿄. 서로 치고받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예. 새로운 팩트도 좀 제시할 것 같고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화력을 네.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근데 좀 이 정책 공약적인 면에 있어서 좀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하겠다라든지 네. 경부고속도로 뭐 서초에서 양재까지 나들목을 지하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분당이 12만 가구예요. 네. 근데 1년짜리 시장이 어떻게 30만 가구를 공급을 하냐고요. 음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거면 교통 엄청나게 막힐 거예요. 그 최소한 공사하는 4년 동안? 정도 걸릴 텐데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강병 35층 고도를 제한을 풀겠다라는 완화하겠다? 것과 재건축 재개발 이것을 풀겠다는 건데 네. 이거는 서울시 의회에 조례를 고쳐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시의원이 거의 90%인데 네. 이걸 제대로 협조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마침 5719님께서요.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정책 토론 위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서울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지 최소한 시민들이 알고 투표하게 해주세요.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보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토론. 바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난장판 놀이예요. 어제 선거 공보물이 도착해서 저는 꼼꼼히 봤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대전안을 공약을 하면서 예. 합니다 박영선, 즉 일을 해본 사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고 네. 그리고 힘 있는 여당 출신이다.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가 들어와요. 아하. 이건 서울시장 해본 사람이다. 네. 지금은 인수위나 뭐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강점이 있고 예.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 풀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슬로건과 공약은 검증 과정에서 많이 가려질 거고요. 내곡동 의혹, 오세훈 후보의 것 그리고 박 후보의 남편의 도쿄 아파트 얘기에 더해서 이제 서울시장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이 될 겁니다. 아, 선거의 성격. 예. 네, 정권 심판이냐, 뭐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냐 이런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더 여쭤보면 내곡동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인데요. KBS에서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김보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후보 이 내곡동 관련해서는 좀 대응이 꼬인 것 같습니다. 대응 방식이. 꼬였다. 흔히 대응 방식이. 얘기하는 스텝이 꼬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라디오 출연에서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후보가 직접 얘기했거든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그
후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 판단하죠.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측량 서류를 청구했으니 이제 그게 좀 나올 거다. 누가 입회했는지 서명 드러날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런데 서류 발급에 10에서 15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건 선거 뒤에 나오는 거고 아하. 전 좀 이해는 안 가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도 아니고 요새 뭐 5G 시대 네. 살고 있는데 어떤 서류 하나 발급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생각이 되고요. 그 도쿄 멘션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후속 보도들이 좀 적게 나왔었죠. 네, 도쿄 멘션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네. 일단 내곡동 문제인데 장 소장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KBS 보도 자체가 악의적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보도 자체가 좀 정치적 편향성 있는 그러한 악의적 보도입니까? 아니면 뭐 언론에 당연히 해야 할 팩트 체크와 검증 과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보여져요. 영향을 왜냐하면 끼치려는. KBS가 네. 의혹만 갖고 명백한 증거 없이 당사자의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네가 한번 입증 책임을 해봐. 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언론으로서의 검증과 팩트 체크를 넘어선 아하. 이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네.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자유로울 전 수 말씀드려요. 근데 같은 언론인인 김보엽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한 보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건 결과로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책임 중에 하나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공적인 역할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게다가 KBS 보도를 보면 당시의 경작인들 그리고 측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 몇 명이었고 몇 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기억나는 사람은 이런 걸 증언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 같이 밥 먹었던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주민들에게 여기에 밥집이 있었느냐 어떤 집입니까 이런 것까지도 보도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를 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법정에 가게 된다면 이제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네. 사실관계 입증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에서 충분히 탄탄하게 이미 방어가 돼 있는 보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엽 네. 기자님의 지적도 일견 타당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오세훈 후보 쪽이 대응 방식이 좀 꼬였다라는 것에는 정말 100% 동의를 해요. 예. 이거 뭐 알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영향을 끼치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네. 본인이 몰랐다? 최선 신고했는데 몰랐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측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서류 문제 이것도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느낌을 줄 정도의 대응이 좀 화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느낌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도 앞서 말씀하신 네. 새로운 팩트가 그겁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아까 예상하셨는데. 네, 그 뭔가 좀 자신 없어하는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저희 국회에 있어 볼 때 진짜 자신 있고 사실관계가 아니면은 야 이거 말이야 당장 이러고 막 제2의 김대엽이야 이거 이해찬 총리를 했던 그 김대엽 사기꾼 말이야 징역 받았어 너희들도 김대엽처럼 징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김보엽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예. 뭐 그냥 이런 논쟁에 발을 안 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네. 뭔가 좀 찜찜해요. 찜찜하다. 제2의 김대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대엽이 누군지 다 알아야 되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바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KBS 사장부터 취재 기자까지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이른바 봉쇄 소송이거든요.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인데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선수들은 정말 오세훈 후보가 억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아팠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속했지 않느냐.
뭐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그래 근데- 증언 나왔으니 사퇴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만약에 이게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삼자 되면 하자. 네. 그 경작했던 사람들 측량 팀장 그리고 오세훈 후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자되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 사람들이 뭐 작업을 걸 수도 있을 거니까 김대엽처럼.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삼자되면 하는 것은 예. 오세훈 후보 쪽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증거가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다라고 한 거는 예. 국민임대주택 뭐 주택단지 지정과 보금자리 주택단지 지정에 네네. 오세훈 후보가 영향력을 끼쳤으면 사퇴한다고 한 거지 내곡동 땅이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이거 가지고 사퇴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네.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올 네. 경우 사퇴한다고. 거의 그래서 공무원으로부터의 네. 그 증언이나. 내부 고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또 거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부당한 경우에도 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사퇴 이걸 많이 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퇴까지 요구하는 거는 좀 네. 과한 거는 같은데 예. 어떠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네. 도덕적인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겠죠. 아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의혹 내곡동 의혹이 과연 이대로 흘러간다 아니면 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선거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 예. 몰랐는데 정황 증거 보니까 알았다. 음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 그거 가지고 판세를 뒤집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유무형의 압력을 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은 약속대로 사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후보 없이 박영선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지금 정권 견제론 바람이 높아서 음흠. 약간의 흠집이 나더라도 박영선 후보의 도큐멘션 얘기하면 물타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김보혁 기자, 지금 장성철 소장 이야기처럼 지금 지지율 격차 상당히 큽니다. 예. 내곡동 의혹 하나 가지고 과연 역전이 가능할까? 사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좀 그것만 갖고는 힘들죠. 힘들다.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더 잘해야 되고 예. 정책을 어떻게 해서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 네. 실제로 서울시 대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믿음을 줘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의외로 그럼에도 이게 작은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거짓말이거든요. 네.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는 예. 이 이명박 후보 2007년 대선 경우와 비교를 해서 그때도 사람들 알면서 이명박 찍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오세훈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렇죠. 정치개혁 위해서 힘쓰고 저분은 합리적인 보수다. 뭔가 다르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깨는 경우에는 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 10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략 50년 전에 부인이 8살 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투기 의혹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내곡동 땅을 소유했으니까 문제야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은 없어요. 네. 왜 그거를 있었다고 했는데 왜 몰랐냐 그런 거짓말 논란이지 그렇죠. 소유 여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거짓말 논란. 그다음에 과연 그러한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건 나중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럼요. 네, 그렇다.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럼 반대로 앞서 김보혁 기자가 이야기하시다가 중단된 부분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 팔았다라고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안 팔았더라. 지난주에 장성철 소장이 새로운 최초 소식으로 공개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게다가 그 이후에 임대료까지 받았더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보혁 기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일하면서 거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해서 살 수 있고 전세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해서 국내로 돌아왔다. 네. 근데 이제 안 팔렸다. 그럼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실거주가 끝난 뒤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또 임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세훈 후보랑 마찬가지로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에요. 네. 만약 팔지 않았는데도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팔았다. 네. 파는 게 진행 중이고 잔금이 6월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아직 등재가 되지 않은 거다라는 게 거짓말로 들통이 날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처럼 타격이 클 겁니다. 네.
결국 둘 다 마찬가지 내곡동과 도쿄 과연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실제로 그 본질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나 부당 행위가 있었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가 토론을 벌일 텐데 두 분 다 사실은 만만치 않은 정치 경력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토론 뭐 방송 경력도 사실 박영선 후보야 뭐 워낙 그 메인 뉴스 앵커까지 하셨지만 오세훈 후보도 TV 프로 진행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셨을 때 뭐 현재의 그런 판세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떠나서 이 두 분의 토론 스킬이라 그럴까요? 역량? 어떻게 보세요, 장수?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워낙 토론도 많이 해보셨고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감정이 격화된 모습을 안 보여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예. 울먹인다든지 또 뭐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음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네. 방송하시고 토론하시고 서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정 조절이 관건이다. 네. 김보혁 기자는요. 두 분 다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 아니고요. 토론도 잘할 겁니다. 네. 토론의 승부는 보통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나 저 사람을 반드시 이길 거야. 저 사람을 망가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카메라 건너편에 있는 시청자들의 의견.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얘기가 진실돼 보인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절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드러난 것도 많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당, 야당 뭐 지지율의 편차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밤 토론이 과연 유권자들께는 네. 어느 정도나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토론만 갖고는 뭐 상황을 뒤집거나 판세를 뭐 바꾸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예. 그냥 누가 잘했네 못했네 지지자들이 서로 그냥 아 우리 후보 잘했어라고 환호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견제론이라는 바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아하.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TV 토론은 너무 자그마한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김보혁 기자, 혹시라도 오늘 TV 토론으로 뭔가 이 전세 역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격차 확 좁혀질 수 있는 또는 확 벌어질 수 있는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한 그 내곡동 땅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무엇이 있다면 네. 민주당 쪽에서 오늘처럼 주목도가 높은 날 공개하고 싶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겠다. 뭐가 없대요. 새로운 게 나오나 없대요. 새로운 뭔가 폭탄급이 소장님이 나오나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새로운 게 나온다면서요? 아니 그냥 KBS가 보도를 네. 한두 꼭지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꼭지 KBS 보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부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서울로 많이 관심이 쏠려 있어서 마지막으로 부산 같은 경우 현재 역시 상당히 우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LCT 관련 의혹이 상당히 강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공격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장 소장님. 영향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집중적인 공격을 했는데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하. 전혀 영향이 안 끼쳐지고 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더라고요.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 뭐 흑색 선전, 뭐 네거티브 이런 걸로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김보혁 기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 이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이후에도. 봅니다. 아하. 네. 여기까지 듣죠.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해주신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